미정아,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갈 곳이 없어서 며칠만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엄마, 저도 애들 학원비에 치여요. 오빠네 집에 가보세요. 지훈아, 그래도 너는 아들이잖아. 아버지, 저도 빚이 많습니다. 부모님까지 모시면 저희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돈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김순자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72살의 나이에도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죠. 작은 투룸 아파트의 부엌에서 박영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순자는 문득 텅 빈 집 안의 정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순자의 부름에 영호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75살의 영호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가 분식집을 운영할 때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오늘도 아무도 안 오겠구나. 영호의 한숨 섞인 말에 순자도 깊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사진 속에는 장녀 미정, 차남 지훈, 막내딸 수진이 어렸을 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정말 바빴는데.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정이가 중학생일 때 학용품비가 부족해서 분식집 재료비를 아껴가며 용돈을 마련해줬던 일, 지훈이가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깨트렸던 일, 수진이가 결혼할 때 예식 비용을 대느라 노후 자금을 털어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있으면 시끄럽긴 했지만 활기가 넘쳤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결혼 후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겨우 받았고, 지우는 사업이 어렵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막내 수지는 결혼 초기에는 가끔 찾아왔지만 시댁 눈치 때문인지 요즘은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애들이 다 컸으니 각자 살 길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영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봤으면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자신도 옛날에 저렇게 자식들과 함께 놀아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도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안아본 적이 있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의 두 아이, 지훈의 한 아이, 수진의 아이까지 손자, 손녀가 4명이나 되지만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영호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오전 방송에서는 효도하는 자식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애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건가? 순자의 자책하는 말에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집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미정이가 직장에서 짬을 내서 전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했죠.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우리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순자의 물음에 영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자식들이니 당연히 독립해서 살아야겠지만 정작 부모로서는 여전히 걱정되고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집은 고요했고 두 사람만의 저녁 식사는 어느 때보다 적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자식들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혹시나 해서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렸죠. 지훈의 번호로 걸어도 마찬가지였고 수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순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뜸했지만 이번처럼 일주일 넘게 완전히 소식이 끊긴 적은 없었거든요. 영호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애들이 우리를 정말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죠. 명절 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용돈을 건네려 할 때마다 사양하는 모습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없으면 애들이 더 편할까? 다음 날 아침 영호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뭘 시험해요? 애들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가 되면 그래도 우리를 받아줄지. 순자는 영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쌓인 의문과 서운함이 폭발하면서 점점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장하는 거야. 정말 가난하고 갈 곳 없는 늙은이로 말이야. 영호의 눈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인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만 대하는 건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순자도 점점 그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순자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자식들 눈치 보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픈 것도 숨기고 그런데 정작 애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영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뎠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순자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을 속인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어요. 그럼 정말로 해볼까요? 응, 해보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깔끔한 옷 대신 낡고 초라한 옷을 준비하고 마치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처럼 연기할 준비를 했죠. 미정이부터 찾아가 볼까요? 그래, 큰딸이니까 제일 먼저 가보자.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식들이 냉정하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우리가 실망만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순자의 불안한 목소리에 영호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죠.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거야. 설령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날 밤 두 사람은 내일부터 시작할 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내일부터 우리는 정말 가난한 늙은 부모가 되는 거네요. 순자의 말에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평생을 함께 키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과연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따뜻하게 맞아줄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두 사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영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순자는 몇 년 전에 입던 색바랜 카디건과 낡은 바지를 꺼내 입었고, 영호는 구멍난 스웨터와 해진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을 보니 정말로 어려운 처지의 늙은 부부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자식들을 속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혹시 우리가 너무 심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순자야, 이미 결정한 일이잖아. 우리 애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첫 번째 목적지는 장녀 미정의 집이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미정은 남편과 함께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이래도 될까요? 미정이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우리가 계속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영우가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누구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미정아, 엄마 아빠야. 엄마, 갑자기 왜요? 연락도 안 하시고. 현관문이 열리고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48살의 미정은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에 지쳐 보였어요. 부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런 옷을? 무슨 일이에요? 혹시 다치신 거예요? 미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미정아, 사실은. 순자가 미리 준비한 대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최대한 절망적으로 연기했죠.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단다. 뭐라고요? 사기를 당했다고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에 당해서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어. 집세도 못 내서 곧 나가야 할 상황이야. 그럼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으라고 했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미정의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이런 일이. 미정의 남편이 미정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너무 자존심만 세우고 살았나 보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며칠만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엄마, 아빠, 저희도 사정이. 미정이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에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달 한 달이 빠듯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거는 달랐거든요.
그래도 며칠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엄마,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솔직히 오래 계시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미정의 단호한 말에 영호와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아, 그래도 우리가 너를 키우느라.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순자의 절망적인 연기에도 미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훈이한테 가보세요. 지훈이가 아들이잖아요. 아니면 수진이한테라도. 미정은 부모를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와 영호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죠. 미정아, 정말 며칠도 안 되는 거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요. 결국 두 사람은 미정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정이가 저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그 애를 그렇게 키웠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훈이와 수진이도 만나봐야지.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받은 충격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미정의 집에서 나온 후 순자와 영호는 말없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순자는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영호도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미정이를 잘못 키운 걸까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훈이는 다를 거야. 아들이니까. 영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둘째 지훈이 사는 곳은 구도심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미정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죠. 지훈아, 아빠야.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오셨어요? 현관문을 연 지훈은 부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45살의 지훈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좁은 거실로 들어가자 지훈의 아내도 나왔습니다. 평소 시부모에게 그리 친근하지 않았던 며느리는 더욱 어색해했죠. 지훈아, 사실 우리가 영호가 미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고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황함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그럼 정말 갈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훈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도 지금. 순자는 그 속삭임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명백히 거부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지훈아, 우리가 며칠만.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정보다도 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대출 이자도 못 낼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지훈아, 너는 아들이잖아.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아들이라고 뭐가 다른가요? 지훈의 차가운 반응에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곧 대출금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할 판입니다. 지훈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모시면 정말 저희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없는데 누나한테 가보세요. 누나가 제일 형편이 나으니까요. 미정이는 이미 거절했단다. 그럼 수진이한테 가보세요. 수진이 남편이 회사 다니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을 거예요. 지우는 아예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부모를 막내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에 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아, 우리가 너를 대학까지 보내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하니? 아버지,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훈의 말에 순자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이 이렇게까지 차가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하룻밤만이라도 정말 안 됩니다. 저희도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인 상황이에요. 지훈의 아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와 영호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다. 우리가 너무 철없이 생각했나 보구나. 영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죠. 집을 나서면서 지훈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모실게요. 하지만 그 말도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순자와 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훈의 집을 떠났어요. 여보, 지훈이까지 이럴 줄은.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도 거절당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제 수진이만 남았네. 영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어떨까요? 막내라서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글쎄, 수진이도 시댁 눈치를 많이 보잖아. 게다가 남편이 좀 까다롭다던데. 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한테 제일 잘했잖아요. 막내라서 그런지 애교도 많았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어. 시댁 분위기가 좀 엄격하다고 하던데. 두 사람은 막내딸의 반응을 예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혹시 수진이도 미정이나 지훈이처럼 나온다면. 순자의 말에 영호도 침묵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거절당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막내딸 수진의 집은 신혼부부용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집 앞에는 유모차가 놓여 있었어요. 순자와 영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함께 들렸죠. 수진아, 엄마 아빠야. 엄마. 갑자기 왜요?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42살의 수진은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부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런 모습으로?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잠깐 희망을 품었습니다. 적어도 미정이나 지훈보다는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수진의 남편도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딱딱한 성격인 사위는 장인 장모를 보고도 인사만 간단히 했어요. 수진아, 사실 우리가 큰일이 났어. 영호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해 전 재산을 잃었고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죠. 뭐라고요? 그런 일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럼 정말 갈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온 거야. 며칠만. 아니, 조금만 있을 수 있을까?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사위가 수진을 부엌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여보, 엄마랑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신데 어떻게 해요? 수진아,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알잖아. 게다가 아이도 어린데.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안 돼. 우리 부모님께서도 좋게 보지 않으실 거야. 사위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와 영호는 그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온 수진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순자와 영호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마저 자신들을 거절하려는 것이었거든요. 수진아, 우리가 너를 제일 예뻐했는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정말 마음은 아픈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집도 좁고 아이도 어리고 게다가 시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수진아, 언니나 지훈이 오빠한테 가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수진도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미정이도 지훈이도 이미 거절했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수진이 당황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냉정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위의 단호한 말에 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알겠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구나. 영호가 일어서자 순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지만 끝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됐어, 수진아. 우리가 이해할게.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세 자식 모두에게 거절당한 현실이 실감났어요.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었나요? 순자야. 영호도 더 이상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가 부모를 짐처럼 여긴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돈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순자의 한탄 섞인 말에 영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장을 통해 확인한 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버스 안에서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저렇게 차가운 아이들이었나?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영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세 자식을 돌아다니며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변장한 옷을 벗어도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애들이 맞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못 키운 걸까? 영호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존심만 세우고 살았나 봐요. 애들한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차갑게 나올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확인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정이는 그래도 조금은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결국 거절했잖아. 지훈이는 아예 냉정하게 나왔고, 수진이도 남편 눈치만 보더라. 순자는 막내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자식 중에서도 가장 따뜻할 거라고 기대했던 수진마저 결국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자식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정이라도 안부 전화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애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기를 당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와 영호는 자식들의 반응을 분석하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변장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자식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을 속였다는 걸 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호가 집 앞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순자야, 이거 봐. 영호의 흥분된 목소리에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보니 몇 년 전에 투자했던 작은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산 그 작은 땅 말이야. 기억하지? 분식집 장사할 때 조금씩 모아서 산. 순자도 기억이 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작은 땅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여기 적힌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두 사람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땅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여보, 이게 정말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대박이네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재개발 확정되면서 이 일대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축하드려요. 중개업소 사장의 말에 순자와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정도 규모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와 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들한테 알려줘야 하나?
하지만 곧바로 며칠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잠깐, 우리가 왜 애들한테 알려줘야 하지? 영호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한 지금 섣불리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한 번 더 시험해 볼까요? 무슨 시험? 이번에는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걸 알리고 애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순자의 제안에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순자와 영호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재산 소식을 알려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극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직접 말하지 말고 우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해보자. 영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우연히 부모의 재산 소식을 듣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먼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일은 좀 해결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응, 다행히 해결됐어. 사실 우리가 깜빡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었거든. 뭐요? 옛날에 투자했던 작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 지역에 걸렸다더라. 순자는 일부러 담담한 목조로 말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이죠. 재개발요? 그럼 보상금이 나오나요? 미정의 목소리에 갑자기 관심이 돋았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업자가 꽤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몇십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네.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엄마, 정말요? 몇십억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담스러워했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엄마, 그럼 이제 걱정 없으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갑자기 축하한다는 미정의 말에 순자는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미정아,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미정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영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미정이 반응이. 나도 들었어. 완전히 다르네. 이번에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의 반응은 미정보다도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버지, 정말요? 몇십억이요? 그런 것 같다. 아버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부동산 일이라면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요. 며칠 전까지 빚 때문에 어렵다며 거절했던 지훈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훈아, 그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왜 그렇게 냉정했니? 아버지, 그때는 정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지훈의 변명을 들으며 영호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의 반응은 가장 극적이었어요.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된 거네요. 수진아, 그런데 그때 너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잖아. 엄마, 그때는 정말 집이 좁아서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수진도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큰 집으로 이사하시면 저희도 자주 놀러 갈게요. 며칠이 지나자 새 자식들의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이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정은 매일 안부를 묻고 지우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다며 들떠 있었고 수지는 아예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께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순자와 영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 눈치를 보며 부모를 거절했던 수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때는 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니? 엄마, 그때는 정말 상황이. 지금은 다르잖아요. 자식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순자와 영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라는 것을요. 세 자식 모두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어서 매일 연락하고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해주고 온갖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영호에게는 그 모든 친절이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 확실해졌네요. 응, 애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사랑하는 거구나.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순자와 영호는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미정, 지훈, 수진 모두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무슨 좋은 말씀 있으신가요? 미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 자식들은 기대에 차서 부모를 바라봤죠. 사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 순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어려워졌다고 했던 일. 그건 거짓말이었어. 네. 뭐라고요?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변장을 하고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말이야. 영호의 말에 세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럼 정말로 어려우신 게 아니었다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괜찮았어. 다만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순자의 말에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반응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라.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 너는 며칠만도 안 된다고 했고, 지훈이 너는 아예 냉정하게 거절했어. 수진이 너는 남편 눈치만 보더라. 세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라서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 순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집에 찾아와서 잘해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너희가 사랑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돈이라는 걸.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미정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미정아, 상황이 어려우면 부모를 버려도 되는 거니?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평생 너를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가 도움을 청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더라. 영호의 말에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더 심했어. 남편 눈치만 보면서 부모를 내쫓았잖아. 순자의 말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와 영호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이제 우리가 결정한 걸 말해주마. 영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재산 일부는 이미 기부했어. 뭐라고요? 세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 쓸 거야.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낼 계획이야. 그럼 저희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몫은 없어. 영호의 단호한 말에 세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라면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필요할 땐 모른 척하면서 이제 와서 재산만 탐내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세 자식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순자와 영호는 냉정히 돌아섰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 마음은 정해졌어. 너희들이 보여준 게 진짜 너희 모습이야. 우리는 그걸 잊을 수 없어.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너희도 각자 알아서 살고 우리도 우리끼리 살겠어. 자식들이 떠난 후 순자와 영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순자야, 우리가 평생 알뜰히 모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뭐요?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줄 자식 하나야. 돈은 오를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가족의 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몰랐네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힘들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진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순자와 영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는 실망했지만 적어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